여기는 인도네시아의 심장부.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코이 대통령이 다닐 때 오른팔 BUMN 국가공공기관 사업부 장관, BUMN 장관 에릭이 오른팔이라 그랬죠. 여기는 왼팔 정도 되겠습니다. 바수키 장관. 인도네시아에서 벌어지는 모든 인프라 공사를 여기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치면은 국토교통부와 주택 사업, 공공주택 사업부, LH 농협 이런데 전부 합친 것 같은 아주 어마어마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오늘 여기 컨소시엄과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정말 많이 발전했습니다. 특히 조코이 대통령이 인도네시아에 한 번 연임했죠. 연임하면서 거의 10년간 인도네시아의 온갖 인프라를 완벽하게 구축해 놓았습니다. 엄청난 도로와 댐, 공항, 항만, 그리고 2018년도에 아시안 게임까지 사실 그 연임이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연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그래도 결국 최종적으로는 2024년에 다시 한번 선거하는 걸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도네시아 스페셜리스트 이다바고스 김. 여기는 보통 작은 업체들은 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 기업들도 컨소시엄을 맺어서, 인도네시아는 건설회사도 국영기업입니다. 컨소시엄을 맺어서 들어오곤 하는데, 여기 거의 5에 들어가는 큰 컨소시엄을 맺은 회사와 함께 여기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얘들은 발전소도 짓고 정유소도 짓고 모든 걸 다 짓지만은 한 가지 환경 문제만큼은 아직 기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장관, 바수키 장관이 딱 특별하게 지시사항을 했대요. 반드시 한국 업체를 데리고 와서 같이 해라. 작년에 2022년도에 한국을 서비했는데 한국의 환경 처리 시설이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큰 감명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와서 좀 물어봤더니 하남시 소강로 환경 처리 시스템을 견학을 하고 왔다고 합니다. 거기가 하루 50톤이니까 인도네시아하고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우리 한국 기업 대표로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인도네시아 신도시 이카엔에 환경 부분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인도네시아의 공공사업 주택부 PUPR 빼우라고 그럽니다. 이 빼우 본사 장관체에 직접 왔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서 한 바퀴 보고 우리 입찰 결과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들어가시죠. PUPR 바수키 장관이 이끄는 공공사업주택부는 인도네시아 신도시 이카엔 물리적 개발에 대한 평균 진도가 이제 25%를 2023년 4월 현재 도달했다고 합니다. 일단 급한 대통령궁과 4개 조정장관실, 그리고 장관급 주택단지, 유료도로, 간선도로, 댐, 폐수처리장, 폐기물 처리 설비, 상하수도 처리 설비, 기타 인프라를 완벽하게 지금 마무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을 관장하는 것이 PUPR, 인도네시아 공공사업 주택부 전경입니다. 오래된 건물이라서 높게 올리지 못하고 나름대로 레노베이션을 이쁘게 해놨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핵심 부서입니다. 자, 바수키 장관 네 분이 보입니다. 야, 이 바수키 장관이 한국에 와서 우리나라 환경부 장관 한하진 장관하고 MOU를 서명했답니다. 한 17명 정도의 그 일행이 갔었다 그러는데 거기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았나 봐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장관도 와서 신도시에 우리 대한민국의 참여를 독려했다고 하죠. 이 모든 걸 관할하는 곳이 공공사업주택부입니다. 저도 여기 오래 살았지만 이 공공사업주택부에 직접 와서 입찰에 설명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흔치 않은 기회입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들끼리 다 하니까요. 우리나라 대기업도 자기들이 투자하는 것만 할 수 있지 얘네 국가 예산으로 쓰는데 참여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친구들은 지금 댐이나 발전소나 모든 기술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한국 기업의 힘을 빌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만큼 인도네시아가 많이 발전을 한 거죠. 어쨌거나 지금 입찰 결과를 프레젠테이션을 잘 하고 인도네시아가 이제는 한
500만 불, 그러니까 한 50억 원이죠. 우리나라 돈 50억 원 이상은 반드시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 입찰, 여기 말로 뷰티 콘테스트라 그럽니다. 무슨 미인대회 하는 것도 아닌데 뷰티 콘테스트를 통해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는 일이 뷰티 콘테스트에 우리 한국을 대표해서 인도네시아의 그 대기업 컨소시엄을 돕는 일입니다. 특히 기술 부분에 우리 한국 장관이 특별히 한국 업체를 지명을 했는데 지금 다른 경쟁업체 PP나 HK 이런 대기업들은 한국 업체를 찾지 못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또 계속하시죠. 자카르타가 있는 자바섬의 인구의 60~70%가 집중되어 있는 넓은 인도네시아의 인구를 분산하기 위해서 이 신수도 사업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신수도 사업을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들이 나와서 함께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수키 장관은 이 신도시는 환경을 보존하면서 개발을 해나가야 하고 특히 대한민국의 세종시를 롤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토교통부 장관 및 각종 일반 기업들 거의 52개 업체들이 모여서 인도네시아의 신수도 사업의 및 큰 그림을 함께 같이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코데코의 최겨울 회장님이 칼리만탄에서 우리 역사를 만들었듯이 이번에는 대한민국이 정부 차원에서 큰 역사를, 큰 그림을 인도네시아 신수도 사업에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의 가장 집중 분야는 스마트 시티, 스마트 공항, 스마트 물류, 스마트 조명, 스마트 도로, 최첨단 도시 구축에 우리 한국 기업들이 참여 예정입니다. 총 400억 불 규모의 사업에 대한민국이 얼만큼 차지할지 궁금합니다. 프로젝트의 모형도를 만들어 놓고 각 경쟁 입찰 업체들이 지정된 날짜에 이렇게 대기해서 들어가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그런 수술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전체 인프라를 총괄하는 그런 부서 되겠습니다. 설명회가 잘 끝나고 잘 왔습니다. 나왔습니다. 야, 여기는 어마어마한 돈을 만지다 보니까 어떤 그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출입 시스템이 상당히 철저합니다. 오래된 건물인 것 같은데 오래된 건물도 그렇고 각 층마다 경비들이 있어서 출입을 통제하고 외부인이 쉽게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공수처에서 가장 많이 지금 잡아가는 것이 이 공공산업부 국가 예산을 집행하는 곳이죠. 그래서 굉장히 삼엄한 경비 체계 속에서 심사위원이 보니까 한 23명입니다. 심사위원단 23명에 그리고 줌으로 참가하는 사람들이 우리 쪽 컨소시엄 멤버 20명, 저쪽 컨소시엄 멤버 20명, 그리고 그 외 관련 교수들이나 관련 공무원들 한 70명이 뷰티 콘테스트에 참여합니다. 이것도 한 컨소시엄에 대해서입니다. 다른 컨소시엄들은 다른 날짜에 하겠죠.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신도시 및 각종 인프라 초대형 공사를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한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였습니다. 자, 그럼 이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서 또 기원하면서 인도네시아 스페셜리스트, 오늘은 공공사업주택부 인도네시아 최고의 예산을 주무리는, 이제 어제는 대통령의 오른팔, 이제는 대통령의 왼팔 사업부 본사 장관체에 왔습니다. 자, 인도네시아 스페셜리스트 또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